형들,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지는 그 돈, 반도체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2025년 실적을 열어보면 얘기가 달라. 효성중공업 영업이익이 2024년 3,625억 원에서 2025년 7,470억 원으로 1년 만에 2배가 됐어. 그것도 2025년 4분기에는 전사 영업이익 2,605억 원 가운데 2,445억 원, 약 94%가 전력기기 부문에서 나왔어. AI 전력망은 이지도 한 장이면 끝나. 1단계 초고압 변압기, 2단계 배전 변압기, 3단계 송전 케이블, 4단계 최종 수요. 오늘 답할 질문은 하나야. 돈은 이 4개 단계를 어느 순서로 흐르는가? 미리 하나만 흘려둘게. 4개 단계 중에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구간은 따로 있어. 그건 지도를 다 그린 다음에 짚어줄게. 왜 하필 지금 전력망이 병목인지부터 깔고 가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빅테크 4곳이 2026년에 잡아둔 설비 투자만 합쳐서 7,250억 달러야. 2025년 4,100억 달러에서 77% 늘어난 금액이지. 그런데 이 돈을 받아줄 미국 전력망은 상태가 반대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필요한 투자만 약 7조 4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설비의 70% 이상은 25년을 넘긴 상태야. 새 수요와 교체 물량이 같은 시기에 겹친 거야. 1단계 초고압 변압기는 765kV급 초고압 변압기와 고압 직류 송전, 줄여서 HVDC 전력기기를 만드는 구간이야. 리드 타임이 가장 길고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병목이야. 여기 붙어있는 게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NS일렉트릭, 일진전기야. 2단계 배전 변압기는 초고압보다 제작 주기가 짧은 배전, 중소형 변압기로 미국 수출을 빠르게 늘리는 구간이고 재룡전기가 여기야. 3단계 송전 케이블은 변전소와 변전소, 해상풍력과 육지를 잇는 HVDC 초고압, 해저 케이블 구간이야.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여기야. 4단계 최종 수요는 이 장비를 실제로 사가는 쪽이야. 빅테크 4곳의 데이터 센터 투자와 미국 전력 유틸리티의 노후 전력망 교체가 발주의 원천이지. 하나 밝히고 갈게. 이 지도에는 소재 단계가 없어. 방향성 전기 강판 같은 상류 소재는 국내 기업이 어디까지 쥐고 있는지 공개된 숫자로 안 잡혀. 숫자로 확인되는 곳만 지도에 올렸어. 이게 이 시리즈 규칙이야. 형들 계좌 입장에서 이 지도가 뜻하는 건 간단해. 어느 회사가 좋냐가 아니라 그 뉴스가 어느 칸 얘기냐를 구분하는 눈이야. 이제 1단계 초고압 변압기부터 주문해보자.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한 대를 주문하면 예전엔 1년 안팎이면 받았어. 그게 2026년 기준으로는 최대 3년에서 4년까지 늘어났어. 발전소용 변압기 수요는 2019년 이후 274% 폭증했어.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리쇼어링, 군사시설 현대화까지 겹친 결과야. 그런데 공급은 못 따라가. 방향성 전기 강판과 구리가 부족하고 공정 난도는 높고 숙련공도 모자라거든. 이 길목을 쥐고 있는 국내 4곳을 숫자로 보자. 효성중공업은 미국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점유율 1위고 2026년 5월 기준 수주 잔고는 11조 9천억 원으로 34% 늘었어. HD 현대일렉트릭은 2026년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78억 8,800만 달러로 28.2% 늘었고 1분기 신규 수주의 73.2%가 북미에서 나왔어. 1,730억 원 규모 765kV 변압기, 리액터 계약도 따냈지. LS일렉트릭은 2026년 1분기 매출 1조 3,420억 원으로 30%, 영업이익 1,352억 원으로 55% 늘었어. 연간 수주 전망은 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상향했어. 일진전기는 수주 잔고 17억 7천만 달러 가운데 63%인 11억 1천만 달러가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물량이야. 홍성공장 변압기 생산 능력도 2,650억 원에서 4,330억 원으로 늘리는 중이야. 리드타임과 공정기술, 숙련공이 한꺼번에 걸린 구간이라 대체가 쉽지 않은 쪽에 무게가 실려. 물론 이 우위를 깨는 반대 힘이 하나 있는데 그건 뒤에서 짚을게. 형들 계좌 입장에서 1단계가 뜻하는 건 이 칸 실적은 오늘 들어온 주문이 아니라 몇 년 전 주문이 만든다는 거야. 그런데 국내 기업이 볼륨을 가장 빠르게 늘리고 있는 칸은 여기가 아니야. 2단계 배전 변압기로 내려가 보자. 여기는 초고압보다 제작 주기가 짧아서 물량이 빠르게 돌아. 재룡전기는 대량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서 전체 매출의 90%를 미국에 수출해. 2024년 매출은 2,627억 원으로 42.8%, 영업이익은 978억 원으로 39.4% 늘었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면서 중국산 변압기가 기피된 자리를 한국산 배전 변압기가 가져간 반사이익이야. 미국에 파는 물량이 곧 실적으로 돌아오는 구조라 이 칸은 숫자가 먼저 움직였어. 이번엔 3단계 송전 케이블이야. NS전선은 2025년 연결 매출 7조 5,882억 원, 영업이익 2,79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고 수주 잔액은 7조 6,300억 원이야. 강원 동해 해저 케이블 공장 5동이 2026년 풀가동에 들어가면서 HVDC 생산 능력이 4배 이상 늘어나. 다만 이 생산 능력이 실적으로 바뀌는 시점은 공장이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 때부터야. 대한전선은 미국 320kV 전압형 HVDC와
500kV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의 케이블 공급사로 뽑히면서 미국 HVDC 시장에 처음 들어갔어. 2028년까지 초고압, 해저 케이블 매출 비중을 31.3%로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는데 이건 회사가 내놓은 목표치지 이미 찍힌 실적이 아니야. 여기서 이 구간에 진짜 포인트가 나와. 같은 전력망 수혜인데 2단계는 이미 수출 실적으로 찍히고 있고 3단계는 매출 스위치가 공장 완공과 풀가동 시점에 걸려 있어. 형들 계좌 입장에서 이 두 칸이 뜻하는 건 같은 전력망 뉴스라도 어느 칸이냐에 따라 실적에 찍히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이 장비를 사가는 쪽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4단계 최종 수요로 가자. 이 칸의 발주는 두 갈래에서 나와. 하나는 빅테크 설비 투자야. 2026년 합산 7,250억 달러에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1,900억 달러를 잡았어. 시장 평균 전망 1,520억 달러를 훌쩍 넘긴 숫자인데 이 중 250억 달러는 부품 가격 상승분이라고 재무 책임자가 설명했어. 메타도 2026년 설비 투자 전망을 1,2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로 올려 잡았어. 다른 하나는 미국 전력 유틸리티의 노후 설비 교체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7조 4천억 달러가 필요하고 설비 70% 이상이 25년을 넘겼어. 앞은 사이클을 타는 수요고 뒤는 10년 단위 구조적 수요야. 그럼 수요가 꺾이면 어디부터 꺾일까? 가장 먼저 멈추는 건 신규 발주야. 이미 쌓인 잔고, 전력기기 3곳 합산 32조 3,500억 원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뒤늦게 반응해. 뉴스가 먼저 흔드는 칸과 실적이 먼저 흔들리는 칸이 다르다는 뜻이지. 반대로 미국에서 발전 설비나 대형 부하 설비가 전력망 개통 연결을 신청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008년 2년 미만에서 2024년 거의 5년으로 늘었어. 발주는 이미 집행됐는데 가동은 뒤로 밀릴 수 있어. 형들 계좌 입장에서 이 칸이 뜻하는 건 발주 뉴스와 가동 시점을 같은 날짜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지도에 돈은 어떤 순서로 찍힐까? 아까 미뤄둔 답을 지금 꺼낼게.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구간은 1단계 초고압 변압기야. 근거는 리드타임 그 자체야. 미국 초고압 변압기 리드타임이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말은 거꾸로 읽으면 몇 년 전에 받아둔 수주가 지금 순서대로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 증거가 효성중공업 2025년 영업이익 7,470억 원이고 2025년 4분기 전력기기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94%를 책임진 구조야. 이제 순서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깔아보자. 1단계는 이미 실적에 반영되는 중이야. 전력기기 3곳 합산, 수주잔고 32조 3,500억 원을 두고 최소 4년에서 5년치 일감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 기사도 구체적인 산출시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어. 2단계 배전 변압기는 제작 주기가 짧아서 비슷하거나 더 이르게 찍히는 것으로 보여. 재룡전기의 2024년 매출 급증이 그 흔적인데 수주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여기는 추정이야. 3단계 송전 케이블은 매출 스위치가 공장에 걸려 있어. LS전선은 2026년 풀가동부터 본격화되고 대한전선의 2028년 31.3%는 아직 계획 단계야. 4단계 최종 수요는 발주가 이미 집행 중인데 실제 가동은 개통 연결되기 때문에 더 늦게 현실화될 수 있어. 구조가 잘 안 그려지면 조선업을 떠올려봐. 조선 빅3도크는 2026년과 2027년까지 약 3년 치가 차 있고 수주 잔고는 약 190조 원이야. 수주와 실적 사이에 시차가 있는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주는 사례지. 다만 업종이 다르니까 그 연수를 전력기기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을게. 정리하면 1단계는 시장이 이미 실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고 3단계는 트리거가 아직 뒤에 남아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어는 회사가 아니라 구간이어야 해. 어느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뉴스가 어느 칸의 시간표를 말하는지 아는 게 형들 계좌에 남는 거야. 이제 진짜 수혜와 이름만 올라간 테마를 갈라보자. 기준선부터 공개할게. 결과를 보고 나서 재단하면 안 되니까. 하나, 그 사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전사 실적의 절반을 넘거나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이라고 공시와 보도로 확인되면 수혜 강도 높음. 둘, 관련 매출 비중을 확인할 수 없거나 회사가 내놓은 숫자가 미래 목표에 그치면 테마 초입이나 부분 수혜, 숫자로 잡히는 것만 근거로 쓸게. 수혜 강도 높음은 4곳이야. 효성중공업은 2025년 4분기 전력기기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94%를 책임졌어.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단일 사업 구조라 매출과 수주 가이던스 전체가 사실상 이 사업이야. 일진전기는 수주 잔고의 63%가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고 증설도 이 사업에 몰려있어. 재룡전기는 매출의 90%가 미국 수출이고 품목도 사실상 배전 변압기 하나야. 부분 수혜, 확인이 더 필요한 칸은 2곳이야. LS일렉트릭은 총 수주 잔고와 매출 증가율까지는 나오는데 초고압 변압기와 HVDC만 떼어낸 비중은 공개가 안 돼. LS전선도 HVDC 생산 능력 4배 확대까지는 나왔지만 그 부문만의 현재 매출 비중은 공개가 안 돼. 테마 초입은 대한전선이야. 2028년 31.3%는 회사 계획이고 지금 비중은 공개가 안 됐거든. 오해는 말자.
나쁜 회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테마에서의 수혜 강도가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형들이 뉴스에서 종목 이름을 봤을 때 확인할 건 이름이 아니라 그 사업이 그 회사 실적의 몇 %냐야. 이 지도가 깨지는 조건도 짚고 가자. 첫째, 개통 연결 지연이 더 길어지는 경우야. 평균 대기가 2008년 2년 미만에서 2024년 거의 5년까지 늘었는데 여기서 더 밀리면 변압기와 케이블 수주가 실제 가동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계속 뒤로 가. 지역별 편차는 공식 통계로는 안 잡혀. 둘째, 빅테크 설비 투자 사이클이 꺾이는 경우야. 2026년 합산 7,250억 달러, 전년 대비 77%라는 증가폭 자체가 AI 거품 논쟁의 핵심 근거로 쓰이고 있어서 계획이 하향되면 후방 발주도 둔화될 수 있어. 셋째, 품귀가 풀리는 경우야.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은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늘리고 LS 일렉트릭도 미국 거점을 넓히는 중이야. 현지 생산 능력이 빠르게 늘면 지금의 리드타임발 가격 결정력은 약해질 수 있어. 지도가 통째로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칸부터 흔들리는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정리하자. 확인할 건 네 가지야. 하나, 그 뉴스가 어느 칸 얘기인지 찍는다. 둘, 그 사업 비중이 숫자로 확인되는지 본다. 셋, 매출 트리거가 수주인지 공장 완공인지 구분한다. 넷, 발주와 가동 사이 시차를 같이 본다. 데이터로 보면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깔려 있어서 단기 이벤트로 보기는 어려운 쪽이야. 다만 설비 투자 계획이 꺾이면 지도 뒤 칸부터 흔들린다는 여지는 남겨둘게. 형들 계좌에 남는 건 종목 이름이 아니라 순서표야. 이번에 뺀 소재 단계는 근거가 확인되면 후속편에서 다룰게. 형들, 이번 영상도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열심히 자료 모아서 제대로 풀어줄게.